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을 했던 건 두 번째 구제 금융이죠. 은행과 그리고 재무부 장관의 오판으로 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않겠다. 비트코인 창세기 블록 안에 들어가 있던 그의 비밀 메시지, 영국 재무부 장관에게 고하는, 니들은 곧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가장 큰 비트코인의 철학이죠. 그런데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와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죠. 은행이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전쟁이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느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주 비호감이었던 비트코인을 호감형으로 바꾼 그 계기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일들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돈을 아주 마구잡이로 찍어댔죠. 엄청난 양적 완화가 시도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의 평균 부채가 1억 6천에서 2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줬습니다. 대출이 아니라 지원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었고, 돈을 받는 그들 자체도 놀랄 정도로 많은 돈을 뿌려줬습니다. 그냥 줬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5억을 넘게, 6억을 넘게, 10억을 넘게 손해를 봐도 그분에게 쥐어진 돈이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채는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 기한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실 채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돈들은 결국 누가 대출을 해줬을까요? 결국 은행권에서 그 대출을 시도해 줬는데 이게 회수가 될 수 있을까요?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은행은 어차피 문을 닫게 되겠죠. 어쩌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뱅크런을 보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는 뭔가 시책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나 그 시책들이 발표되지 않고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채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은행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은행에서 자신의 돈을 한꺼번에 다 찾으려고 하겠죠. 그게 이제 뱅크런이죠. 그 현상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때문에 겪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20세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으며 그가 휴대할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뿐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국경을 넘는데 도움이 되는 암호화폐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거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자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20세 난민은 비트코인을 통해 P2P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비트코인의 철학이 그대로 묻어나는 한 일화죠. 은행과 같이 중앙 집권적이지 않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은 전쟁을 피해 피난민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줄 수 있고,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면 기본 인터넷 연결과 시드 문구가 포함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에 약하고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고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탈중앙화된 이 자산을 사용하기 힘들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조금 전, 며칠 전만이라도 우크라이나 분들은 은행에 있는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갖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들은 몰랐겠죠.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똑똑해지고 계신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우려했던 두 번째 구제 금융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얼마 전 우크라이나도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죠. 심지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기부를 받았고 이번 주에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꼭 닥치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 공부해라 했는데 시험이 딱 닥치니까 공부하는 거와 똑같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느꼈죠. 이제 위기 시기에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 줄을 많은 국가에서 아마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련의 일들을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보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닥 좋아 보이진 않겠죠. 패권 국가들이 뭔가 혁신, 혁명이 오는 거를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돈을 벌었는데 그들의 권력에 벗어난 것들이 그들을 돕고 있으니까 생색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달러가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시민들은 그걸 벗어나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암호화폐는 분명히 주식과 차이점이 있죠. 주식과 같이 그냥 단순한 투자 도구가 절대 아니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생명선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는 그래서 우리의 돈만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필요할 때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명도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은 63개의 중앙은행이 새로운 지불 시스템 시장에서 협력함에 따라 포위당하고 있다. 이게 어제 기사로 뜬 데이터인데 BIS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BIS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한번 리플의 경쟁, 리플과 뭔가 맞짱을 뜨려고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고 해서 국제 결제은행입니다. 스위프트와 협력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잔챙이 같은 데서 또 태클을 걸려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보도를 흘리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설사 BIS가 CBDC 관련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상위 계층에는 XRP 리플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63개 중앙은행이 소유한 BIS, 리플과 직접 경쟁을 할 거라는 이 BIS가 국제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BIS에서 덤버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고,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국제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공유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헛돈 쓰고 있는 거죠. 아니면 리플 떡상을 견제하는 어떤 또 다른 포드뉴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리플이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전세계 깔려져 있는 이 인프라를 꺾지는 못할 겁니다. 이 덤버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니까 거의 리플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한 문구들을 많이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고, 국제 통화 시스템이죠. 결국은 또 다른 리플의 상승을 막으려는, 아니면 시간을 지체하려는,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려는 누군가의 생각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BIS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기사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왔었고, 끊임없이 그냥 연구만 하고 있는 걸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굳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이상한 소식들이 날아듭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참 착실하게 이렇게
암호화폐 뉴스들은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줍니다. 리플 소송, 달력에 꼭 표시를 할 3개의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이트 뉴스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글을 재밌게 써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필요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보는 사이트 기사인데 달력에 표시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여러분들. 현재 소송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4월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월에는 본심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월에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흥미진진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브레이드 걸링 하우스 같은 경우는 소송에 상관없이 지 할 일을 꾸준하게 하는 놈이니까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이제 3가지 날짜가 나오는데, 첫 번째 4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구체적인 날짜는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추측한 달이 4월.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4월이나 5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고, 그는 이것이 최선의 추측일 뿐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8월 26일, 그리고 정말 재판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는 날은 11월 18일. 여기까지 가면 미치고 팔짝 뛰겠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리플 홀더 분들은 정말 난장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11월 18일은 정말 최악일 때, 말도 안 될 때, 그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굳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순조롭게 최종 결정에 앞서 제 생각에는 4월 정도에 충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마무리가 되기 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가격을 즐기실 시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사라고 이야기 드린 적 없습니다. 분명히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 기사에서 BIS도 이야기 드렸고, 또 유럽 그리고 미국 충분히 암호화폐를 밴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판단은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만 또 잘 일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